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뉴스 들어가죠. 윤, 김영선 해줘라. 어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음성 파일을 공개하면서 그 후폭풍이 일파만파입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두 개의 음성 파일을 기자회견장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중 핵심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의 통화거든요. 네. 녹음된 시점은 2022년 5월 9일이고요.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날입니다. 그리고 또 2022년 6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됐던 그 선거인데 이걸 좀 앞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용은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을 주라고 국민의힘 공관위에 얘기했다라고 이 명태균 씨한테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직접 음성으로 자, 직접 들으실 네. 텐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차 안에서 제3자가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음질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김영선이 경선에서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많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가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당이 말이 많네. 그러자 명태균 씨가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죠. 네, 이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되는 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언론사들이 기사를 쓸 때 표현을 하는 게 그간에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거든요. 예. 즉 그간의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번 음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다라는 거, 즉 윤 대통령까지 범위가 확장됐다라는 데 한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논란이 그간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음성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소위 말하는 직접 증거는 아직 없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그 이유는 김건희 여사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직접 나온 게 없었기 때문이었는데 예. 이번에 민주당이 공개한 음성에는 윤 대통령 목소리가 포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김준일 평론가. 네. 우선 이 공개된 녹취, 이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너무 많은 녹취들이 이게 뒤죽박죽 나와가지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보도된 순서가 아니라 이 시간의 순서대로 좀 재구성을 해보면은 네. 5월 2일에 명태균 씨가 이제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 이게 그러니까 2022년 5월 2일인데 5월 9일이 방금 그 윤석열 대통령 통화한 거고 일주일 전이고 5월 10일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도 하고 공천도 확정되고 이런 타임라인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김영선 공천에 약속을 한 게 그러니까 뭔가의 고마움 아니면 뭔가의 대가로 약속을 한 게 5월 2일인데 자기 선물이래가 5월 2일 대화. 예.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픽스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제 공관위에서 윤상현 위원장이 있었던 그 공관위에서 픽스가 안 되니까 이 통화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앞단은 이제 6월 15일에 나중에 그 후일담으로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제 이거는 명태균 씨의 이제 지인이 얘기하는 건데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아침에 놀래서 전화 오게 하는 게 대통령 자격이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방금 들었던 그 이제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했고 당에서 말이 많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픽스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최초의 뉴스토마토에 보도가 나온 건데 야 아침에 다 보류시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막 공천 올라오는 거를 자기가 보류시켰다. 그래서 뭐 윤한홍이 대통령 이름 팔아서 권성동이 공관위 압력을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밀려고 하는 거를 내가 다 보류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그런 다음에 강혜경 씨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하고 전화해서 대통령에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이러대. 그리고 윤상현이 끝났어. 네. 요거가 이제 보도가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강혜경 씨가 김영선 의원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축하 그런 소리 하지 마. 아직 모른다고 해야 돼. 명태균이 입단속이도 해.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여기까지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녹취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조각조각 다 나왔던 건데 결국 그 대화의 중간쯤 어딘가에 5월 9일에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어제 공개된 그 통화가 있었다. 딱 네. 넣는 순간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월 23일 선거 직전이었는데
인제 그 강혜경 씨랑 김영선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어쨌든 명태균이 덕을 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까지 인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감당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소위 말하는 세비 반띵 그 예. 이어지는 이것까지 해서 모든 퍼즐이 다 맞춰졌다 어쨌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불법인지 여부는 이제 따져봐야 되지만은 이거는 인제 뭐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 9일 대통령 취임식 전날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이 통화 육성이 공개된 후 대통령실의 반응도 궁금하고요. 정치권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대통령실 어제 오전에 입장문을 바로 냈는데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명태균 씨가 자꾸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해달라 이렇게 전화가 윤 대통령한테 오니까 윤 대통령이 그저 좋게 얘기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습니다. 듣기 좋게 얘기하려고 그냥 거짓말한 거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일단 당시 상황을 대통령실이 설명을 하기로는 그때 공천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관위원장이었다. 이걸 들었고요. 또 당시에 모두 전략 공천을 했는데 김영선 후보자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였다. 즉 될 만한 사람이 공천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그저 좋게 얘기한 것뿐이다. 이건 그냥 일종의 인사치레였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참모들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예.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 그래요. 그 취임식 전날에 100통 이상은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그 명태균 씨랑은 관계를 끊었지만 그래도 취임 축하 전화 온 걸 어떻게 다 거절하느냐. 그래서 전화를 받았다. 이런 취지로 대통령이 해명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은 경선 국면에서부터는 명태균 씨랑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취임 전날에 전화가 와서 그건 어쩔 수 없이 받았다. 뭐 그걸 좀 축하 전화인데 거절하기가 좀 못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당시 통화했다는 사실도 기억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100통 이상 전화가 왔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이 그간에 이 명태균 씨 의혹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은 바가 있거든요. 네. 이거랑 좀 배치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그러죠. 10월 7일에 고위 관계자가 했던 해명은 이겁니다. 대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이 선을 그었던 것 같다. 거리를 두지 않았나 싶다. 취임 이후에는 소통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을 그었던 것 같다. 거리를 두지 않았나 싶다. 약간 이제 확정적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모순된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그 다음 날에 이 대변인실 공지로 나온 건 좀 모순이 되거든요. 뭐 어떻게 공지가 나왔냐면 경선 막바지쯤에 명 씨가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걸 본 정치인이 거리를 두도록 조언을 했고 대통령한테요. 그래서 대통령은 명 씨와 문자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 즉 그 이후에는 통화하거나 문자한 사실이 없다라고 기억한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통화 녹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10월 9일에 또 고위 관계자가 해명을 한 거 보면 명 씨와 윤 대통령의 관계는 중간에 끊어졌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반응을 제가 좀 고루 들어보니까 일단 당내 반응이 좀 엇갈렸다라는 데 초점이 네. 일단 국민의힘의 공식 반응은 없는 거죠, 지금. 공식 입장은 없는 공식적으로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공식 입장은 없고 이제 개별 의원들의 입장 몇몇 개가 들리는 건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친한계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일단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는 입장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 비판적인 얘기들 같은 것들은 좀 나왔고요. 음. 친한계 쪽 얘기들 들어보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일단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얘기를 할 수가 없느냐? 사실관계를 모르겠다. 첫 번째. 모르겠다. 네. 말했다가 자신이 말이 거짓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 조심스러워서 말 못하겠다. 그게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변인실 뭐 명의 뭐 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게 좀 윤 대통령하고 해명이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맞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왈가왈부 하겠느냐. 뭐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좀 가장 걱정을 하는 부분이던데 취임 이후에 녹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이 녹음을 추가적으로 민주당이 공개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나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그 이런 얘기들이 얘기는 나오고요. 어제 이제 당선인 신분이라 아직 공직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뭐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이 했는데 대통령이 된 후에 명 씨하고 통화하는 대화가 나오면 어떡하냐 이제 그 걱정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만약에 억지로 비판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당이 나서서 좀 방어를 해볼 텐데 이건 일단은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를 못하겠고 특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오늘 절대 탄핵 얘기 안 꺼내는 거 한번 봐봐라. 이거 지금 뭔가 빌드업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쉽게 손을 얹었다가는 말려들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친윤계는 방금 말씀해주셨던 그 법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친윤계. 네, 예. 당선인 신분이니까 그렇게 대화하는 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당선인이 1호 당원이니까 정치적으로 의견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두 가지 논리를 크게 대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반응. 지금 탄핵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제가 특히 이제 당 핵심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 그럼 예. 뭐 기존에 특검을 추진하고 있었으니 특검 추진하고 이걸 안 받으면 탄핵으로 가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은 너무 미리 가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전반적으로 좀 계획을 다시 짜는 그런 분위기예요. 다 계획을 좀 얘기를 아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저희도 뭐 다각도로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만 명태균 씨 녹취록, 강혜경 씨 녹취록의 존재까지는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운전기사로 보이는 이 김모 씨의 녹취록은 민주당도 몰랐다가 갑자기 제보를 받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시점상 좀 그렇게 그렇죠.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강혜경 씨 녹취록에서는 지금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없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곳에서 윤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자. 그리고 지금 하나가 아닐 거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자 민주당도 그러면 다시 계획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네, 딱 그런 분위기고요. 다만 이제 속내 좀 편하게 뭐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거 태블릿 PC 때랑 대통령 육성이 나오다 보니까 좀 느낌이 비슷하다. 앞으로 장애 집회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결국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추정들은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녹취가 나오고 대통령실 해명 나오고 또 국민의힘 의원들 해명 나오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대통령실 명부 짧게 말씀드리면은 뭐 공천할 권한이 없고 권한은 뭐 이제 공관위원장 윤상현 그리고 당 대표 이준석한테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권한이 없는데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한 거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이 되는 거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중요한 전화가 아니라서 그게 변명이 될 수 있는지 그거는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할 문제지 대통령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이게 뭐 면죄부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정황 증거로는 당사 김영선 의원도 명태균으로부터 공천을 받았다라고 하고 세비 반띵이라는 이런 일련의 행위들을 봤을 때 정황적으로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탄핵을 지금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뭐 한동훈 대표는 이쪽에서 안 나왔지만 어제 그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법리적인 문제를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당선인이기 때문에 민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 제 57조의 6 공무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건 뭐 유상범 의원이라든지 뭐 정점식 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어제 오늘자로 이제 언론 보도로 굉장히 많이 쏟아졌는데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당선인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임기 시작 전에 예를 들면 월급은 받지 않지만 활동비도 받고 그리고 국무위원을 다 임명하고 지명하기 때문에 이거 사실상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의견도 있어요. 공무원으로 보게 되는 순간 중립 의무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법 제9조에 명시된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여기 기타에 들어간다라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해당된다라는 거고 어쨌든 이거는 지금 공소시효는 원래 선거법은 6개월이지만은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여서 문제 제기가 이거는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민주당의 입장은 또 뭐냐면은 이게 5월 9일 날 목소리지만은 실제로 공천이 발표된 거는 5월 10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날. 이거의 이 행위, 그러니까 이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가 영향을 끼쳐서 발생한 일인데 5월 10일은 대통령 취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추후 이제 이거를 놓고 양당에서 좀 많이 이제 살 것 같고 다른 거보다도 이게 결국은 이제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검사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의 목을 죄고 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그때 이제 윤석열 검사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수사를 하면서 이제 그 국정농단과 별개로 공천 개입 문제가 있었거든요. 선거 개입이 있었죠. 2016년에 있었던 건데 예를 들면은 현기환 뭐 수석하고 이제 그로부터 보고를 받아가지고 친박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여론조사 돌리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징역 2년을 이제 받았는데 예. 그거를 기소한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간접적으로 보고만 받고 정황만 있는데도 사실은 이거는 유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개입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클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이런 그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었고 음. 5월 9일 대화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었다. 요게 차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의 논리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행위가 다음 날 대통령이 된 후에 실행되지 않았느냐 따라서 대통령 신분이 적용된다. 이제 요게 맞서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들어봤는데 그 민주당이 공개한 이 통화 녹취의 당사자는 2명이죠, 여러분. 한 명은 대통령, 다른 한 명은 명태균 씨입니다. 저희 뉴스쇼는 명태균 씨의 반응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녹취를 공개한 직후인 어제 오전 10시경에 명태균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명태균 씨는 차 안에서 전화를 받았는데요. 상당히 격앙돼 있었습니다. 민주당에게 제보를 한 사람은 그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김모 씨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은 아버지 산소로 가는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뉴스쇼 제작진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들어보시죠. 내가 거기다 제공한 것도 없고 녹음을 한 사람이 아마 라는 사람이 있고요. 걔 나중에 처벌받을 건데. 아니 뭐 대통령하고 뭐 한두 번 통화했어. 내가 볼 때는 중간에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 중간에 내용이 하나도 없지. 걔가 녹음을 못했을 거예요. 기억도 안 나요. 한두 번 통화했나. 그냥 그 진보 좌파 애들이 국가 산단이다, 뭐다 사기꾼이다, 뭐다 저래 샀는데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냥 말아버리지 뭐. 뭐 싹 다 불질러버리고 말 거예요. 나는 추측으로 그런 짓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싹 불질러버리고 말아버려야지. 공적 대화가 뭐가 싹. 제가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야. 다 불질러러. 그 좌파 애들이 산소 와갖고 내가 바람과 태양이라고 2달 전에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었든 다 불질러를 거예요. 해진 거 있으면 검색 말지 뭐. 그래야 하여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자, 공적 대화고 뭐고 싹 다 불지르러 아버지 산소로 간다. 이걸 들으시면서 갑자기 웬 아버지 산소인가 싶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뉴스쇼는 명태균 게이트의 장본인인 명태균 씨와 계속 접촉을 하면서 취재 중이었는데 10월 29일 화요일 통화에서 명 씨는 모든 증거를 아버지 산소에 묻어놨다. 파갈 수 있으면 와서 파가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 부분 듣고 오죠. 아니 아버지 묘에 묻어놓으면 영장이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 묘소에 영장을 칠 수 있어요? 거기가 제일 안전하네. 아니 나는 저기 있다고 내가 거짓말해요. 증거인멸도 아닌데 뭐. 예, 저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산소에. 그럼 검찰이 알아서 찾아가면 되지 뭐. 망자 명예훼손하고 여러 가지가 걸려가고 칼랑가 뭐. 우리나라에서 남이 묘를 판다는 거는 가들이 그런 자신 있을란가. 제가 그 아가 좀 그래서 그렇지 말하는 게 그래 멍청한 놈 아니에요. 대놓고 얘기하죠. 아버지 묘소에 있다고. 거짓말도 안 하잖아요. 자, 이게 10월 29일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명 씨가 모든 증거를 불태우겠다고 아버지 산소로 간다고 말하던 그 시간에 검찰은 명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향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압수수색인데요. 검찰이 도착했을 때 명 씨는 당연히 집에 없었죠. 그리고 뉴스쇼 제작진과의 조금 전 들려드린 그 대화 이후로 모든 취재진과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현재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사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아버지 산소에 증거 태우러 가고 있다는 취재 내용. 저희는 어제 이 내용을 오늘 방송에 앞서서 선공개했습니다. 그러자 복수의 기자들이 명씨 아버지 산소를 찾으러 떠났어요. 막 찾아다녔답니다. 수소문을 해서. 근데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검 관계자가 이렇게 어제 말했답니다. 명 씨는 아버지 주검을 화장해서 뿌렸고 그래서 아버지 묘소는 없는 것으로 안다. 지금 명 씨가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있고 숨긴 증거물 찾으려고 검찰이 노력하고 있다. 물론 화장을 한 후에도 골분을 함에 담아서 어딘가 묻어놨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아버지 산소가 아주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창원지검 관계자 말대로 화장을 해서 그것을 다 뿌렸다. 그래서 산소가 없다라는 말이 맞다면 존재하지 않는 부친의 산소를 언급하면서 지금 어디론가 도주한 것이 아닌가. 즉 시선을 따돌리고 어디론가 잠적한 것이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열어놔야 합니다. 명 씨의 행방과 증거물을 찾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자, 박순봉 기자. 지금 묘연한 거죠, 행방이? 네, 지금 뭐 연락이 닿지가 않고 있고 예. 그다음 뭐 추가적인 보도도 전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연락을 안 받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명태균 씨 빨리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하면 빨리 구속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본인 부친 묘소에 지금 증거들을 다 놨다고 하는데 예. 그거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을 지금 검찰이 한 건지조차 의문스럽고 지금 잠적한 거면 이거는 도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증거인멸 도주 우려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주변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늦다. 이게 여러 가지 정권의 이런 것들을 좀 눈치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더욱더 이건 이제 특검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오늘은 뭐 김현정의 뉴스쇼의 인터뷰를 통해서 또 코너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